이번에는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2% 성장 4월권 여당. 지자체 예상 집행 연말 90%로. 그러니까 있는 돈 가능한 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써라. 4분기만 187조 집행 목표다. 3분기보다 36조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근데 이런 이유를 그러니까 2% 성장 올해 어떻게든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변인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물 쌓아두면 썩는다. 그러면서 재정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당도 총선 앞두고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써라. 재정을 많이 써라. 집행하고 풀어라.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사상 최대 재정 적자인데 청와대 대변인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재정 위기 인정하면서도 현 경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기조는 계속 확장 재정.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재정 적자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얘기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꾸만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 버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 곳간에 있는 그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은 썩어버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것이 곳간의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이라. IMF와 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성장 전망 대개 2.2%에서 2.3%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주요 기관들의 성장 전망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 농령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담겠습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잠재 성장 경로를 넘어 잠재 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에 경주하도록 그와 같은 과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청와대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의 저런 발언은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 합하게 되면 확장 재정, 돈을 많이 푼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영선 편집위원, 재정 쌓아두면 썩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잘못된 인식이죠. 일단 경기가 나쁠 때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확장 재정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적자 재정에 대한 인식이 지금 틀린 겁니다. 방법도 틀렸고 인식도 틀렸다. 뭐냐 하면은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을 투입을 해서 투자나 생산이 활성화되게 만들어서 경기를 살린 다음에 거기서 많이 쓴 만큼 세금으로 다시 유입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 정부의 재정 투입은 투자나 생산이 늘리는데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복지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세금이 다시 환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마중물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돈은 많이 썼는데 세금은 다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는 쌓이고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를 더 발행하려다 보니까 이자율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껏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국채를 더 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투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그 경기가 부진할 때는 재정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은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듯이 무조건 지출을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지출을 해야 좋은 것입니다. 윤중원 교수님께서 옆에 최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메모하면서 뭔가 반박할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반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청와대나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제 고위 관계의 자들은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제 주체나 국민들이 좀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생산에 투입이 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제 정부 예산에 대한 뭐랄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청와대나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혁신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들 또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품 소재 산업 육성에 대한 것들 또 제2의 벤처붐을 이끌기 위한 것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생산과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을 계획을 해서 다 이제 퍼주기식 복지로 쓰려고 한다. 이런 것은 좀 너무 좀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 재정 설계의 기본 방향이 확장적인 경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있지만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위한 이런 분야에도 충분히 이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지영 의원님.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는 그걸 곳간에 지금 비교한 거는 저 경제 잘 몰라요. 제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십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누가 써온 거를 그냥 읽은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2% 성장의 사활을 건 대한민국 이렇게 만든 이 정부가 책임감은 없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겨우 저 2%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슬픈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초등학교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화순 아산초등학교 전학 오면 집 줘요. 전교생 27명으로 줄자 파격 제안합니다. 학부모들 걱정 말고 이사 오십시오. 집을 준답니다. 이 사람. 그만큼 인구 그리고 학생 확보가 비상에 걸렸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100년 해로입니다. 여기 나란히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결혼 생활로 말인데요. 1939년 결혼한 이 노부부는 다음 달로 결혼 80주년을 맞습니다.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나이는 106세, 아내는 105세라는 건데요. 100년 해로란 말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강도의 민낯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얼굴들 모두 한 사람의 머그샷입니다. 미국의 이 남성은 그동안 수차례 여장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제 화려한 분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였을까요? 이번엔 맨 얼굴로 은행에 나타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변장하지 않은 그의 얼굴은 식별이 더 쉬웠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체포됐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44조 원입니다. 어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관공제였는데요. 중국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연례 행사로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2분도 채 안 돼서 거래액이 100억 위안, 약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더니 어제 하루 올린 매출만 무려 44조 원에 달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대륙은 쇼핑 스케일도 남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하루 쇼핑 매출이 44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1년 유통 액수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